워낙 유명해서 꼭 읽어보고 싶다 생각했던 폴 칼라니티의 숨결이 바람될 때를 드디어 읽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빌린 책이고요. 저는 이사를 많이 해온 편인데요. 이번 달에도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든 뭐든 사지 말아야겠다. 빌려보자 라는 마음이 강렬하게 드는 최근인데요. 도서관이 더 많아지고 도서관들이 더 많은 책을 구매하길 바랍니다. 이건 영어로 된 책인데요. 회고록이라 천천히 읽어 나갔을 때 그래도 읽을만 했는데 중간에 신과 무신론과 과학에 관해 한쪽 정도 나오는 부분은 아직도 명쾌하진 않고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책 서문을 의사이자 작가인 에이브라함 베르게스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사람이 폴 칼라니티의 문장을 거듭 칭찬을 해요.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칼라니티가 엄청난 문학도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지 그가 쓴 문장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특히 책 마지막에 딸에게 남기는 말은 간결하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는 케일리카 83 이게 제가 발음을 제대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제목을 가진 오래된 시에서 인용한 문구인데요. 이 책의 내용과 잘 맞는 제목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번역된 걸 찾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 속에서 삶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는 자는 그것이 한때 숨결이었던 바람이란 걸 알게 된다. 새로운 이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오래된 이름은 이미 사라졌다. 세월은 육신을 쓰러뜨리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독자여, 생전에 서둘러 영원으로 발길을 들여놓으라. 역시 시는 좋지만 어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구조는 저자가 암 판정을 받기 전 그리고 받은 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앞부분에선 자신의 유년 시절에 대해 그리고 왜 의학을 그 중에서도 신경외과를 선택하게 됐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대학생 땐 그걸 문학을 통해 들여다봤다면 의사가 되고 나서는 삶과 죽음이 있는 현장에 직접 들어가게 된 거죠. 읽으면서 칼라니티가 얼마나 능력 있고 또 사명감이 있는 의사인지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 두고 보면 별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인도 출신의 지식인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항학열이 높은 가정에서 인문고전을 독파하면서 자랐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학부를 하고 케임브리지에 가서 석사를 하고 예일에서 의학 박사가 되고 다시 스탠포드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정말 놀라운 스펙이죠. 정말 엄청난 스펙이지만 또 어찌 생각해보면 이런 능력자 또는 지식인이 다른 곳에도 있지 않을까요? 공부가 특기인 인도계 미국인 의사가 분명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암 판정을 받고 나서의 시간에 대해 쓴 두 번째 파트가 더욱 특별하고 마음에 와닿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촉망받는 신경외과 의사였던 저자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 책을 집필하다가 자기 기준으로는 이제 이 책을 못 끝낸 거죠. 그렇게 집필하다가 35, 6의 나이에 죽게 되죠. 책은 암 판정을 받고 나서 자신에게 생겨난 변화와 고민을 담고 있어요. 의사가 환자가 되면서 겪는 괴리, 또 빛나는 미래를 보장받던 청년이 당장 얼마를 살 수 있을지 모를 때 어떻게 남은 삶을 계획하고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과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이런 질문이 거듭 계속 이어져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죽음을 코앞에 둔 환자에게도 몹시 어려운 질문이지만 생각해보면 언젠가 죽게 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앞에 두고 처절하게 삶을 살아나가는 저자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의의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칼라니티의 경우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신경외과 의사로 얼마간 복귀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졸업을 했죠. 그리고 책을 쓰기 시작했고, 또 아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까지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물론 컸어요. 특히 칼라니티와 그의 암 전문의였던 엠마의 관계가 인상적이었는데, 칼라니티가 계속 이 의사에게 물어요.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통계적으로 어떻냐? 그러면 엠마는 그건 아직 물어보지 말고 네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뭘 하면서 살고 싶은지, 너한테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처음엔 자기도 이 저자도 의사니까 좀 왜 저러지? 왜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지? 하다가 점점 에마 말대로 자신의 삶에 대해 더 생각하고 또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이 관계를 보면서 결국 의사의 역할은 병을 고쳐서 환자를 퇴원시키는 게 다가 아니라 환자로 하여금 병 때문에 병으로 변화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가도록 인도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걸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칼라니티의 죽음은 참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글, 언어를 남기고 갔고 그의 숨결도 바람이 되어 공기가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머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 뒷표지에 보면 짧게 추천사가 몇 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아툴 가완디의 이름이 보여요. 이분도 글을 쓰는 의사분인데 저는 몇 년 전에 나는 고백한다. 현대의학이란 책을 읽고 알게 됐어요. 좀 더 최근에 나온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아마 좀 유명할 것 같은데 숨결이 바람될 때를 재밌게 읽으셨다면 아툴 가완디의 저서를 추천하고 싶어요. 저도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 역시 읽고 싶은 책 중 하나입니다.